안녕하세요. 도봉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술을 떠올릴 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작과 동시에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죠. 바로 재능입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는 더 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보다 빠른 포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탁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노력입니다. 완성된 작품만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과정에 들어간 노력은 보이지 않아서 재능만이 전부인 듯 말하곤 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재능과 노력이 미술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에 주변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쟤는 진짜 타고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색감이나 형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보게 되면 나 자신과 스스로 재능의 격차를 비교하며 상대적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슬프지만 재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술적인 감각을 좀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거나 이미 습득을 했죠. 하지만 재능만으로 위대한 미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재능은 분명 출발점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모두 수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실험을 통해 그들의 작품은 점점 더 완성도를 높였죠. 피카소가 한 번 그린 그림이 마스터피스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수천, 수만 번의 반복적인 노력이 그를 거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재능이 없는 사람은 미술을 잘할 수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에서 노력은 재능보다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미술은 단순히 감각적으로 그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초적인 드로잉, 색채 이론, 구도의 이해는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시작할 때 나는 재능이 없어 라는 생각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재능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재능은 비행기의 연료통에 가깝습니다. 큰 연료통으로 한 번에 소모시켜 쉽게 이륙할 수 있죠. 노력은 어떨까요? 노력은 급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륙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습하는가입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더 익숙해지고 머리는 더 많은 구도와 색을 이해하게 됩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반 고흐는
처음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의 작품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의 짧은 작품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900여 점의 회화와 1100여 점의 스케치를 남겼을 정도로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생전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지금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불멸의 화가 혹은 태양의 화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사례는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노력과 열정은 때때로 재능을 넘어설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어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는 순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에만 의지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 그 발전이 멈추게 됩니다. 반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씩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 나가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보다 더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미술에서 노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역시 반복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즉, 미술은 어떻게 그리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릴 것인가도 중요한데 이 창의성 역시 꾸준한 노력 속에서 길러집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력이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 미술을 연습할 때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구도가 어려운 사람은 구도 연습에 집중하고 색채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색 이론에 대해 공부하며 그림을 그려보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노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남들의 탁월한 재능을 부러워하던 자신이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술에서 재능과 노력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중에 재능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성공은 노력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자신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관철되어 상승작용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그 노력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실력은 상상치도 못할 만큼 향상돼서 누군가를 선망하며 부러워했던 내가 이젠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